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마동환의 법률상식 진행자 마동환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소송에 관한 세미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민사소송에 대해서 지금 몇 주간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잠깐 그동안에 나눴던 얘기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소송 세미나를 하면서 어떤 시청자 한 분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쓰는 용어들이 한국말이 아니라서 조금 이해가 힘든 경우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귀에 담아서 그 용어에 대한 개념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해 나가면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겠지만은, 한국말로 번역된 용어 쓰는 거는 제가 일부러 자제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 몇 번 저 bankruptcy 저희 그 세미나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한테 이 bankruptcy가 파산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시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bankruptcy라는 그 영어를 사전에서 찾으면 분명히 파산으로 나오고, 하지만은 이 한국과 미국에서 이 법이 만들어지고 적용되는 그 이 문화적, 상식적 배경이 틀리기 때문에 미국의 bankruptcy와 한국의 파산이 개념상 얼마나 서로 틀리고 많은 차이가 있었는지를 제가 그때 그 세미나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듯이 저희가 어떤 그 용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문제에서는 그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어는 우리가 한글로 써서 bankruptcy라고 읽더라도 한국식 번역을 하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가, 그 법의 개념의 차이를 한국식 상식을 그대로 끌고 와서 여기 이 미국 땅에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혹은 뭐 다른 주에서라도 벌어지는 법정 소송에 똑같은 개념을 적용하실까 봐 그게 우려가 돼서 계속 용어는 여기 용어들에 쓰고, 간단한 거는 제가 또 한국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그 민사소송을 얘기할 때 제일 첫 번째 이루어지는 것은 소송하는 사람이 있어서 소송을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 이 summons and complaint, summon이라는 거는 소환이라는 의미고, complaint은 소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 summons and complaint을 처음에 file 한다는 의미는 내가 누구누구를 소송을 하고, 그 defendant,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소환하는 거죠. 근데 내가 소송하는 사람을 소환을 하려면은 이 소장이 소송 당하는 사람한테 전달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이 전달된다는 거는 그 이 due process, 모든 그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 권리로서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소송이 진행될 수 없게끔 하기 위한 이제 그 due process 법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serve한다, 전해준다 라는 의미를 여러분한테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소장을 이제 받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30일, 이 30일이라는 것은 캘리포니아의 주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될 때 얘기고, 연방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될 때는 20일이라는 말씀도 드렸고, 한 가지 제가 이 시점에서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거는
주정부 소송 중에도 퇴거 명령 소송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신 분들은 사업을 하는 사업체에서 아니면 본인이 거주하는 거주지에서 누군가가 건물주가 아니면은 거기에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를 보내려고 하는 명령이 퇴거 명령인데, 이 퇴거 명령만큼은 예외입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도 우선 첫째, 내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날이 30일이 아니라 닷새뿐이 없다는 걸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닷새라는 거는 토요일, 일요일을 합한 캘린더 데이로 5 days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퇴거 명령만큼은 절차 자체가 굉장히 간소화되고 빨리빨리 진행되는 그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해서 재판까지 가는데 일반적으로 한 달 반이면 다 끝나는 그러한 소송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거 퇴거 명령만을 별도로 이제 뽑아서 그 토픽으로 또 여러분한테 세미나 형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오늘은 계속 이어지는 이 민사 소송에 대한 것은 일반적인 퇴거 명령이 아닌 그 외의 모든 소송들일 때 이제 드리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0일 이내에 소장을 전해받은 defendant, 소송을 당하는 사람을 defendant이라고 그러고 피고인이 되겠고, 그리고 소송을 한 사람은 plaintiff.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소송을 당한 사람은 이제 30일 이내에 본인의 법적 위치를 밝혀야 됩니다. 이 소송에 내가 대응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래서 무대응이었을 때 no answer일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소송한 사람, 이 피해 주장이 받아들여진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30일 이내에 소송 당한 사람이 어떤 법적 대응을 하게 된다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소송은 계속 이제 그 법원 스케줄 따라 이제 움직이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은 법적 대응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answer를 할 수도 있고, answer라는 거는 뭐 말 그대로 우리가 답한다. 소송한 사람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나한테 소송을 했지만은 거기에 내가 할 말이 있고 내 의견이 있고 내 주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한다는 그 의미의 이제 answer가 되겠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 demur라든가 아니면 그 다른 여러 가지 청원서 이제 모션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이, 이거는 지극히 법적인 이론에 이제 깔려 있기 때문에 아마 소장을 받아서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신다고 그러시면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그 시점에서 아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리스폰스를 하면은 소송이 있고 나가지고 한 4개월 뭐 6개월 이때 처음으로 법원에서 통보를 미리 받으시겠지만은 법원에 출두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을 이제 케이스 매니지먼트 컨퍼런스, 여러분 이 용어가 얘기해 주듯이 이거는 이 케이스, 이 소송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매니지를 할 거냐 하는 이제 양쪽 변호사와 판사 간의 컨퍼런스를 하는 게 이 케이스 매니지먼트 컨퍼런스인 것입니다. 이때에서 비로소 이제 그 판사는 그 본인의 이제 캘린더를 보고 어떠한 스케줄 일정을 잡아가면서 이 소송을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한 그러한 이 컨퍼런스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지난번에 제가 이제 아마 디스커버리에서 이야기를 중단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특히 이제 그 이 디스커버리에 많이 집중을 해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을 한 사람이 있고 또 소송을 대응하는 사람이 있는데 defendant. 누구의 스토리, 누구의 주장이 사실인지 더 사실에 가까운지 하는 거는 이 객관적 자료들을 모아서 그 자료들이 그 증거물들이 가리키는 방향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법원은 아니면 또 배심원은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그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그 과정을 디스커버리라고 합니다. 소송에서 사실 제일 일반적으로 많은 이 법률 경비가 드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그 디스커버리 과정인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피의는 소송하는 사람은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것이며 또 그 아니라고 맞서는 그 피소자는 defendant는 어떤 근거로 아니라고 얘기하는지 그 가지고 있는 자료를 우리가 재판 이제 소송이 시작해 가지고 최종 결말이 나는 재판까지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날 재판날 양쪽 누구든 나타나서 여지껏 보여주지 않았던 깜짝 이벤트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데 있어서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기보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에 굉장히 큰 모순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과연 이 재판에 피의가 내세울 증인들, witness들이 누구고 어떠한 서류, 자료들이 있으며 또 어떠한 진술서가 있고 그 어떠한 사진들이 있고 모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각자의 주장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쌍방간에 이 디스커버리라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 간 검증을 받는 일이고 또 그러한 자료를 갖다 모으는 거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디스커버리에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사실 이런 거를 다 우리가 요구할 거냐, 쌍방에서 디스커버리를 진행해 나갈 거냐. 우리가 굳이 한국말로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진실 밝히기,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디스커버리라는 용어는 여러분이 그 소송에 혹여라도 이제 연루되시게 되시면은 이제 친숙하게 들으실 수 있는 그러한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이 디스커버리라는 게 굉장히 많은 경비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여러분이 또 기억해 두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디스커버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5가지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통해서 서로 이제 그 쌍방 간의 그 진실 밝히기 작업이 이제 시작되는 거겠습니다. 오늘 그 5가지 중에 한두 가지라도 일단 먼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계속 이어나갈까 합니다. 자, 이 5가지 방법, 그 툴들을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설명을 드릴 때 그냥 이 중요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 디스커버리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form interrogatory라는 게 있습니다. 폼으로 된 interrogatory라는 거는 질의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form interrogatory라는 거는 우리가 judicial form이라고 그래서 이미 pre-print 돼 있는 그 양식에다 박스를 체크합해서 내가 체크한 박스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그러는 것을 form interrogatory라고 하겠습니다. 이 form interrogatory에서는 일단 뭐 소송 내가 상대방의 뭐 학교 이 과정부터 또 이 소송 사건 전말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이 쭉 일반화된 것들이 표시되어 있는 그런 form interrogatory인데 박스에 체크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상대방으로부터 요구하는 것이 이제 form interrogatory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서서 이 양식에 있지 않지만은 내가 계속 또 물어봐 가지고 받아야 될 그런 것들은 special interrogatory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미리 프린트된 그러한 법원 폼이 아니라 여러분의 변호사가 그 내용들을 이 pleading paper라는 데 이제 드래프트를 해서 상대방한테 그 답을 요구하는 것을 special interrogatory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request for admission. 이거는 인정을 하라. 그래서 상대방이 인정을 하게 되면은 더 이상 그거는 논쟁을 할 가치가 없는 fact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request for admission이라는 건 사실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돈을 10만 불을 빌려줬는데 B가 그 10만 불을 상환을 못해서 A가 B를 소송하는 경우에 A가 request admission 중에 B로 하여금 10만 불 받았다는 자체를 인정을 해라 하는 그 request for admission이 있었을 때 B가 답하기를 admit, 인정한다 할 것 같으면은 더 이상 돈을 줬었던 그 자체는 논쟁의 가치가 없는 사실이 돼버립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현찰로 10만 불을 줬다고 주장을 하는 반면 그때 A가 B한테 10만 불을 받았다고 인정을 해라 하는데 B는 10만 불을 받지 않고 아니면 10만 불보다 틀린 액수를 받거나 했었을 때는 당연히 deny, admit, 인정을 못한다고 주장을 하고 이제 밝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deny가 되면은 우선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 하는 이 사실 자체가 논쟁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논쟁을 잠재기 위해서 A는 또 많은 증인들 그리고 또 B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돈을 그 현찰로 줬을 때 목격한 자의 뭐 CCTV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돈을 줬다는 그 사실 하나가 논쟁 여부가 잠재워지게 되면 그만큼 이 소송은 요만큼은 간단해지는 소송이 되겠고 만약에 그 논쟁의 여부가 계속 살아있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이거를 계속 파헤치는 작업도 계속 이어지는 디스커버리의 작업들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request for admission이라 하는 게 그 이제 또 다른 하나의 discovery tool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request for production of document. request for production of documents라는 것은 얘기 내용 그대로 상대방이 어떤 근거로 아니면 혹여 내가 주장하는 것을 갖다 서포트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서, 서류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다 프로듀스하라, 그 제공을 하라 하는 그 request를 하는 것이 이제 네 번째 그 request for production of document이라는 discovery tool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discovery tool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소송을 경험하신 여러분 시청자분들이 계시다 그러시면은 이 deposition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deposition은 뭐냐 하면은 소송하는 상대방을 소환해서
직접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내고 또 그 새로운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본인의 입으로 상황 설명을 하고 그 상황 설명한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이 소송을 계속 전개해서 이어나갈지에 대한 그러한 전략과 그런 스트래티지가 결국 이제 그 변호사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디스커버리 과정이라는 게 대충 제가 말씀드린 것만으로도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은 상당히 많은 시간과 그리고 또 얼마나 이게 진짜 클리어 컷한 그런 상황인지 아니면은 이게 진짜 아주 뿌연 안개 같은 상황인지에 따라 가지고 소송의 앞날은 크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리다 보니 오늘도 시간이 거진 다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계속 이어지는 소송 세미나에서 좀 더 오늘에 이어가지고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